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5아들의 DNA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했다. 민호, 지호, 태호. 이 아이들이 내 피가 아닌 서로의 피로 이어진 형제. 그녀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평생의 사랑이 무너지는 아픔이자 새롭게 태어나는 결속의 불꽃이었다. 어떻게 이런 비밀이 이 가족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 지은은 48세의 나이로 홀로 살던 평범한 간호사였다. 서울의 번잡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녀 자신도 오랜 세월 잃어버린 모성의 갈증을 느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녀는 빛을 찾았다.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오가며 버려진 아이들의 눈빛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민호였다. 10살의 그는 거리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로 날카로운 눈빛 뒤에 숨겨진 공포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그의 작은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알았다. 이 아이가 그녀의 첫 번째 가족이 될 것임을. 민호를 입양한 지 반년 후 지은은 지호를 만났다. 8살의 그는 고아원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피해 사는 아이였다.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맑은 눈동자가 지은에게 잃어버린 꿈을 상기시켰다. 민호는 처음에 지호를 경계했지만 곧 형제애가 싹 텄다. 지은의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야간 근무를 늘려가며 아이들을 키웠고 매일 저녁책을 읽어주며 우리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사랑으로 하나야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의 신념이었고 아이들의 버팀목이었다. 세 번째 아이 태호는 우연이었다. 6살의 그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병원에서 지은을 만났다. 활기찬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가 지은을 울렸다. 민호와 지호는 태호를 환영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새 아이는 곧대를 지어 다니는 형제처럼 보였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내 아이들. 이게 바로 가족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새 아이가 이미 피의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새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빚더미에 파묻혀 아이들을 버렸다. 입양 기록은 그 비밀을 숨겼고 지은은 그저 운명의 선물로 여겼다. 네 번째 아이 성주는 18세의 청년이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길거리의 삶을 시작하려 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그를 만났다. 조용한 성격의 성주는 책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눈빛에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왜 나 같은 애를? 그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너는 이미 내 가족이야. 함께 살아보자. 성주는 망설였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곧 집안의 형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며 지은의 짐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성준의 내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수 없었다. 남자아이들에게 끌리는 마음, 그로 인한 혼란. 한국 사회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마지막 아이 현우는 15세였다.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입양소에서 지은을 보며 엄마라고 외쳤다. 현우의 에너지는 집안을 밝혔고 태호와 함께 장난꾸러기 듀오가 되었다. 5 아이와 지은의 삶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한 그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라고 가르쳤다. 민호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했고 지호는 미술에 재능을 보였다. 태호는 스포츠를 사랑했고 성주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즐겼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5해가 지났다. 민호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되어 건축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갔다.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지은에게 엄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불안이 싹 텄다. 최근 DNA 검사 키트가 유행하면서 지은은 호기심에 아이들의 검사를 제안했다. 재미로 해보자.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아보는 거야.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결과는 충격이었다. 민호, 지호, 태호 3명의 DNA가 99.9% 일치했다. 혈연 형제. 지은은 그날 밤 울음소리를 참으며 혼자 산책을 나섰다. 왜 나한테 이런 비밀을 숨겼지? 이 아이들이 서로를 알면서도. 민호는 결과를 처음 본 사람이었다. 그는 지호와 태호를 불러 모았다. 형제들아, 우리는 진짜 형제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호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 형, 나도 느꼈어.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났어. 태호는 장난기 어린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다. 그럼 엄마는? 엄마가 우리를 왜 입양했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세 형제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을 꺼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 비밀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은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성주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세 형제의 유대에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이 점점 선명해지는 가운데 그는 현우와 산책하며 털어놓았다. 현우야,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남자애들한테 끌려. 현우는 놀라지 않고 웃었다. 형, 그게 뭐 어때? 나도 형 좋아하잖아. 가족으로. 하지만 성준의 고통은 깊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학교에서의 괴롭힘 추억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지은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깊이 책 속으로 파묻혔다. 지은은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모았다. 얘들아, 엄마는 알았어. 너희 3명이 형제라는 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민호가 먼저 안겼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숨겼어. 지호와 태호도 따라 울었다. 그 포옹은 가족의 재탄생이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세 형제는 이제 혈연의 무게를 느끼며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틈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입양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나도 나만의 뿌리를 찾아야 할까? 그의 질문은 집안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은은 현우를 안으며 말했다. 너의 뿌리는 여기야. 우리 곁에. 하지만 현우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입양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성준의 변화는 더 은밀했다. 세 형제의 유대가 강해질수록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직면해야 했다. 어느 날 미술 전시회에서 만난 젊은 남자, 준혁을 보았다. 준혁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이게 사랑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지은의 무릎에 기대어 속삭였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야. 지은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성준아,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마음이야. 그 말은 성준의 세상을 열었다. 갈등이 깊어지던 그의 여름, 서울의 더위가 가족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민호는 건축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형제들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냈다.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비석 앞에서 세 형제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늦었어. 지호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었고 태호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삼켰다. 아빠는? 그 새끼는 어디 있어?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찾지마. 우리 이제 새 삶을 살아. 하지만 태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사람들을 만났다. 빚쟁이들의 위협, 거리의 싸움. 태호는 상처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 나 무서워. 그의 고백은 형제들의 유대를 더 단단히 했다.
지은은 태호의 상처를 치료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느꼈다. 얘들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있어. 그녀의 말은 가족의 나침반이었다. 성주는 준혁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카페에서의 대화, 한강 산책. 준혁은 성준의 솔직함에 끌렸다. 너처럼 진실한 사람 처음 봐. 하지만 성준의 내면은 여전히 흔들렸다. 만약 가족이 알면, 사회가 비웃으면 그는 지은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성준아, 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숨기지 마. 보여줘. 현우의 탐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의 생모는 살아있었고 서울 근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현우는 지은의 허락을 받고 그녀를 만났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생모의 눈물 어린 대답은 충격이었다. 너를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미안해. 그 만남은 현우에게 용서를 가르쳤고 그는 지은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다. 엄마, 당신이 진짜 엄마야. 그의 포옹은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세 형제의 비밀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대학 친구들이 소문을 냈고 태호의 학교에서 괴롭힘이 일어났다. 입양 애들끼리 형제? 웃기네. 아이들의 자존감이 흔들렸다. 지호는 그림으로 아픔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어두운 색조로 가족의 갈등을 그렸다. 전시회에서 그 그림이 상을 받았을 때 지은은 울었다. 지호야, 내 재능이 우리 가족의 빛이야. 성준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준혁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애, 우리 집안에 안 돼. 준혁은 갈등 끝에 성준을 선택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들의 키스는 한강 다리에서 별빛 아래서 이뤄졌다. 성준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야. 민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환영해. 준혁 씨. 가족의 수용은 성준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하지만 태호의 분노는 폭발했다. 아버지를 직접 찾아간 그는 술에 취한 그를 마주쳤다. 내 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어. 싸움 끝에 태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은은 병상에서 기도했다. 태호야, 제발. 그 사건은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세 형제는 태호의 침대 곁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가을 바람이 서울거리를 스치던 해 가족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태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스포츠 클럽에 들어가 에너지를 발산했다. 운동하면 화가 풀려. 그의 미소가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 민호는 건축대회에서 수상하며 꿈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설계도는 가족의 집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 집처럼 우리 가족은 튼튼해. 지호의 미술은 점점 빛을 발했다. 그는 가족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 시리즈를 그렸고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관객들은 그 작품에 감동하며 이건 진짜 가족의 이야기야 라고 속삭였다. 성준과 준혁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성준은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준혁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감사해. 지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내 아이가 행복하니 엄마도 그래. 현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집안을 채웠고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성준을 따라가 보았다. 형, 이런 사람들이 많아? 멋지네. 현우의 호기심은 가족의 가치를 넓혔다. 하지만 비밀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언론이 세 형제의 이야기를 캐기 시작했다. 입양 모녀의 드라마틱한 비밀. 기사가 실리자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정말 그 아이들 혈연.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네, 하지만 그게 가족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태호는 또 싸움을 걸었고 민호는 친구를 잃었다. 지호는 스트레스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위기 속에서 가족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불꽃놀이를 했다. 우리 비밀을 불태워. 태호의 외침에 모두 웃었다. 그 밤 성준은 준혁과 손을 잡고 별을 보았다.
이 사랑이 영원할까? 준혁이 속삭였다. 우리 가족처럼. 그래, 현우는 지은에게 물었다. 엄마, 왜 우리를 다 받아줬어? 지은은 대답했다. 너희 눈빛에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빛이 보였으니까. 돌아온 후 민호는 변호사를 찾아 입양 기록을 봉인했다. 이제 우리 이야기야. 세 형제는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며 치유되었다. 태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썼다. 용서할게. 하지만 우리 삶은 이제 엄마와 함께야.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다. 성준의 커밍아웃은 가족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LGBT 지원단체에 참여하며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구했어. 그의 강연은 지은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현우는 그 모임에서 첫사랑을 만났다. 소년의 부드러운 미소에 현우는 설렜다. 나도. 이런 감정이. 그는 성준에게 털어놓았고 형제는 안아주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집은 따뜻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었다. 다섯 아들과 지은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병이 재발한 것이다. 새해가 밝아오던 그날, 지은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암 초기예요. 치료하면 괜찮아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숨기려 했지만 민호가 알아챘다. 엄마. 그의 절규는 집안을 울렸다. 세 형제는 다시 모였다. 지호가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엄마를 지켜. 태호는 병원 비용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내가 할게. 성준과 현우도 동참했다. 가족의 결속은 지은의 치료를 위한 버팀목이 되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지은의 탈모, 메스꺼움.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얘들아, 엄마는 후회 없어. 너희 덕분에 살았어. 민호는 매일 병원에 들렀고 지호는 엄마의 초상을 그렸다. 이게 엄마의 강함이야. 태호는 병실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주었다. 성준은 준혁과 함께 영양식을 준비했고 현우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와중에도 삶은 흘렀다. 성준과 준혁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가족 모임으로 지은이 증인이었다. 축복해, 내 아들. 지은의 말에 성준은 울었다. 현우의 첫사랑, 민준과의 만남도 시작되었다. 형처럼 나도 솔직해질게. 현우의 고백은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다. 한 기자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입양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 증거예요. 그 인터뷰는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다. LGBT 커뮤니티에서 성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입양 가족들의 지지운동이 일어났다. 태호의 변화는 가장 컸다. 과거의 분노를 버리고 그는 상담소를 다니며 치유되었다. 아빠를 용서했어. 나 자신을 위해. 세 형제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웠다. 민호의 건축회사는 가족 이야기를 테마로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 집처럼 모든 가족이 안식처가 되게. 봄이 오자 지은의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아이들을 안았다. 고마워, 내 사랑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이별의 예감이 스쳤다. 지은은 유언처럼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나는 영원히 곁에 있을게. 여름, 가족은 다시 제주도로 여행했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는 그들. 성준과 준혁의 손, 현우와 민준의 어깨동무, 세 형제의 포옹.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평안을 느꼈다. 시간의 강물이 흘러 다섯 해가 더 흘렀다. 이제 민호는 30대 초반의 건축가로 서울 도심에 가족센터를 설계했다. 그 센터는 입양과 LGBT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다. 엄마의 꿈을 실현하게. 지호는 유명 화가로 성장해 가족 이야기를 다룬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그림은 전 세계 갤러리에 걸렸다. 태호는 코치로 일하며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가르쳤다. 나처럼 상처받지 마. 성준은 준혁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했다.
사랑은 다양해. 그들의 결혼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현우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며 입양제도 개혁을 연구했다. 그의 논문은 선택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현우는 형제들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제 60대 중반,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나이 든 몸은 피로를 호소했다. 아이들은 번갈아 그녀를 돌보았다. 매일 저녁 6 식탁은 여전했다. 오늘 뭐 했어? 민호의 질문에 모두가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의 비밀이 다시 떠올랐다. 태호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너희를 축복해. 태호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이제 끝났어.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의 묘를 방문했다. 어머니 곁에 묻힌 그곳에서 그들은 꽃을 놓았다. 쉬어요. 우리 잘 살아요. 성준의 센터는 LGBT 청소년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한 소년이 찾아와 말했다. 저도 형처럼 사랑해요. 성준은 안아주었다. 여기서 시작해. 현우는 그 소년을 도우며 자신의 청춘을 떠올렸다. 가을, 지은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내자. 아이들은 동의했다. 민호가 글을 쓰고 지호가 사파를 그렸다. 태호가 인터뷰를, 성준과 현우가 편집을 맡았다. 책 제목은 피와 사랑의 가족이었다. 출간 후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감동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 가족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집은 다시 트리로 장식되었다. 지은은 선물을 나누며 말했다. 너희가 내 인생의 기적.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병이 재발한 것이다. 지은의 재발 소식은 가족을 다시 시험했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말기예요. 시간은 짧아요. 의사의 말에 민호가 무너졌다. 엄마. 안 돼. 세 형제는 병실을 지켰다. 지호가 그림을 보여주며 엄마, 이게 우리 미래야 라고 했다. 태호는 엄마, 나 이제 화았네 라고 장난쳤다. 성준은 준혁을 데리고 엄마, 우리 결혼식 사진 봐 라고 위로했다. 현우는 엄마, 책 덕분에 세상이 변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민호야, 리더로 이끌어. 지호야, 아름다움으로 빛나. 태호야, 강하게 달려. 성준아, 사랑을 전파해. 현우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 그녀의 미소는 평안했다. 마지막 날, 가족은 병실을 꽃으로 채웠다. 지은은 눈을 감기 전 고마워. 내 아들들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숨이 멎었을 때 방은 울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 감사함이 스며들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한국의 전통에 따라 가족만 모였다. 세 형제는 지은의 관 앞에서 맹세했다. 엄마 뜻대로 살게. 성준과 현우는 서로를 안았다. 이제 우리가 엄마 역할해. 시간이 흘러봄, 가족은 지은의 집을 유지하며 살았다. 민호가 센터를 완공했고 그곳 첫 행사는 지은 추모식이었다. 지호의 그림이 벽을 장식했다. 태호는 청소년 코치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왔다. 성준의 센터는 확장되었고 현우의 연구는 법 개정에 기여했다. 여름, 세 형제는 어머니 묘를 다시 찾았다. 엄마들, 이제 하나야. 그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더했다. 가을, 책의 두 번째 판이 나왔다. 후기에서 가족은 썼다. 엄마의 사랑은 영원해. 열해가 더 흘렀다. 이제 민호는 40대, 성공한 건축가로 가족센터를 전국으로 확장했다. 지호는 국제미술상 수상자, 그의 작품은 가족의 여정을 영원히 새겼다. 태호는 올림픽 코치, 젊은이들에게 가족처럼 싸워라고 가르쳤다. 성준과 준혁은 두 아이를 입양해 사랑의 순환을 만들었다. 현우는 교수로 선택의 가족 이론을 세계에 알렸다.
민준과의 삶은 평화로웠다. 집은 여전했다. 매년 지은의 기일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나눴다. 세 형제의 피인연은 이제 자랑이었다. 우리는 운명의 선물이야. LGBT 운동은 꽃피었고 한국 사회는 변했다. 성준의 아이들은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라고 졸랐다. 어느 가을날 가족은 한강에 모였다. 바람이 불자 민호가 말했다. 엄마, 봐, 우리가 해냈어. 하늘에서 별이 빛났다. 그 별은 지은의 미소였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선택의 가족으로 영원히